운이 좋네. VIP 환자라면 팁도 엄청나겠는데. 송지원 선생님, 회장님의 재활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저요? 제가 왜? 회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송 선생, 마침내 만나게 되네요. 지금까지 5명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모두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회장님, 이전 치료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선생님을 선택한 건 옳았군요. 15년간 환자만 바라보며 일해왔는데 그가 나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재활센터에서 펼쳐지는 권력과 믿음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 정류장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이제 출발합니다. 부산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바다봄 실버케어 재활센터에서 아침 출근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송지원은 15년째 이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원 씨, 오늘 뭔가 다른 걸 느낄 준비 되셨나요? 접수대에 있던 이수연 간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모르시는구나. 오늘 아침 회의에서 알게 될 거예요. 힌트만 드리자면 식스플로어와 관련이 있어요. 지원의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뛰었습니다. 식스플로어는 센터의 6층 VIP 병동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물리치료사들은 거의 발을 들이지 못하는 곳이었죠.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최근 대형 의료그룹의 인수 이후 구조조정 소문이 파도처럼 센터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자신의 자리가 안전한지 불안해하는 때였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팀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부장이 문을 닫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특별한 환자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박세연 회장님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한건설 회장이시죠. 어제 중증 척추 손상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지원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억만장자 사업가였죠. 회장님의 케이스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척추 다중 압박 골절이 발생했고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만성 통증도 있습니다. 김 부장의 시선이 지원에게 꽂혔습니다. 송지원 선생님, 회장님의 재활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순간 지원의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주변에서 놀란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저요? 제가 왜? 회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노인성 만성 통증과 척추 재활에 관한 연구 말입니다. 지원은 2년 전 발표했던 그 논문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읽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저 진급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네. 박정현 치료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VIP 환자라면 팁도 엄청나겠는데. 지원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5년간 환자만 바라보며 일해왔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요. 오후가 되어 지원은 6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환자를 상상했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세연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7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검은색 실크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물리치료사 송지원입니다. 박세연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얼굴에 고통의 그림자가 스쳤지만 재빨리 감추었습니다. 종 선생, 마침내 만나게 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단단했습니다. 선생님 논문을 읽었습니다. 뼈와 근육만 다루는 게 아니라 통증의 심리적 측면까지 연구한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자신의 논문을 읽었다니요. 감사합니다. 제 논문이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솔직히 말하죠. 지금까지 5명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모두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논문에서 언급한 비수술적 접근법에 관심이 갔습니다. 지원은 긴장된 마음으로 의료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척추 손상 외에도 여러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전 치료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세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척추 손상에만 집중하다 보니 회장님의 오른쪽 고관절 문제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척추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세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선생님을 선택한 건 옳았군요. 그날부터 지원은 박세연만을 위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병원에서 정규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남아 프로그램을 연구했습니다. 종종 밤늦게까지 남아 치료하는 모습에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워졌습니다. 저 사람 뭐지? 특별 대우 받으려고 저러는 건가? VIP 환자한테 잘 보이려는 거겠지. 뒷돈 받는 거 아냐?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지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환자의 빠른 회복만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박세연은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 선생, 당신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군요. 박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원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의지가 대단하세요. 그날 저녁 지원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득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진정한 치료사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퇴근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종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오늘 좀 안 좋으세요. 빨리 와주실 수 있나요? 지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부산 교회의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파킨슨병과 뇌졸중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택시를 잡으며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사람의 상태가 좋아지는 동안 또 다른 소중한 사람의 상태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지원은 해맑은 요양원의 203호실에 들어서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창가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계신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단지 창밖을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죠. 지원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졌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파킨슨병과 뇌졸중 후유증으로 표정이 거의 없었지만 손자 민우의 이름에는 항상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건축 공모전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우승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제 설계를 굉장히 칭찬했대요. 곧 좋은 소식 더 전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지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지원은 눈물을 급히 닦았습니다. 민우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무거운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공모전 우승 이후 해외 유학의 기회를 얻은 아들에게 체류 비용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송 선생님, 잠시 시간 되세요? 요양원 원장이 사무실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요양비가 12% 인상됩니다.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지원의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도 급여의 절반 이상이 어머니의 요양비로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짧은 거리가 마라톤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지원은 핸드폰을 꺼내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7시 강동구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 가정 방문 물리치료. 8시 30분 해운대 신시가지의 이정희 할머니 방문. 센터에서의 정규 근무 외에도 그녀는 밤늦게까지 가정 방문 치료를 하며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야. 지원은 대시보드 위에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두통약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두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지원은 자신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이라고 불리기엔 너무 초라한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습기 냄새였습니다. 지원은 지친 몸을 소파에 던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의 작은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15년 경력의 물리치료사가 이런 집에 살고 있다니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납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빨간색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적힌 은행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지원은 서랍을 열어 그것을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시 시작이네. 7년 전 남편 강민호가 사업 실패 후 모든 빚을 지원의 이름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 지원은 빚쟁이들의 전화와 방문에 시달렸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지만 남은 대출금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이 몇 개 보였습니다. 어제 근처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딱하다며 서비스로 더 넣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해 보였으면 그런 동정까지 받았을까요? 지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밥을 데워 먹으며 지원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들 민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세연재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유학 비용을 전액 지원해준대요. 믿어지세요? 다음 주에 최종 면접이 있어요. 지원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세현재단이라니 우연의 일치일까요? 박세현 회장과 관련이 있는 재단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냥 같은 이름일 뿐이겠죠. 세상에 세현이라는 이름이 하나뿐이겠어요? 너무 지쳐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민우야 정말 기쁘다. 엄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워. 면접 잘 봐. 밝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원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떠나기 전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우야, 내가 성공하는 것만 보면 엄마는 이 모든 고생이 값진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야, 지원아.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이며 지원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지만 새벽 버스를 타기 위해 서둘러야 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센터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아침 풍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박세현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셨을까?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었지만 지원은 자신의 재활 프로그램이 그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화창한 목요일 아침, 지원은 평소처럼 박세현 회장의 재활 치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그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 없이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짧은 복도를 혼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죠. 송 선생님, 잠시 시간 되세요? 수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의 지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나요? 아래 로비에 방문객이 있어요.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지원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낯선 방문객이라니 누구일까요? 누구신데요? 젊은 남자분인데 송민우 씨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아드님 아닌가요? 지원의 손에서 들고 있던 차트가 떨어졌습니다. 민우라니? 어떻게? 그는 지금 해외에 있어야 하는데.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원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로비 중앙에 서 있는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27살의 청년은 여전히 그녀의 눈에는 어린 소년처럼 보였습니다. 민우야?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깜짝 놀랐죠? 제가 기습 방문했어요. 둘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원은 아들의 품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왔어?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민우는 재빨리 어머니의 걱정을 잠재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직접 전하고 싶었어요. 지원의 안도감과 함께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뭔가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떤 소식인데? 그 세현재단 면접?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제가 합격했어요. 앞으로 3년간 모든 유학 비용을 지원받게 됐어요. 지원은 아들을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민우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엄마, 저한테 하나도 말 안 해주셨네요. 지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세현 재단이요. 박세현 회장님이 설립한 재단이잖아요. 엄마가 지금 돌보고 계신 바로 그 박세현 회장님이요. 순간 지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었단 말인가요? 단순한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우야, 나도 그냥 환자로만 알고 있었어. 정말이야. 민우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에이, 정말요? 그럼 제가 지금 엄마 환자분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원 규정상 가족을 데려오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박세연은 특별 케이스였고 이미 그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인사하는 거라면 괜찮을 것 같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쩌면 박세연이 처음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민우의 유학을 지원해준 이유가 혹시 박세연의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정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문을 열고 민우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있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제 아들인데요. 잠깐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박세연은 창가에 있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고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민우 군이구만. 민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장님. 제가 세연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송민우입니다. 박세연은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고 있네. 자네 포트폴리오가 정말 훌륭했어. 특히 그 해안가 커뮤니티 센터 설계는 아주 독창적이었지. 민우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보셨나요? 물론이지. 내가 직접 최종 심사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지원은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박세연은 처음부터 자신과 민우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사실을 숨겼을까요? 민우는 병실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 액자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민우가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원도 따라가 보니 그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로 보이는 사진에는 여러 피난민들이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사진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1951년 1월 4일 흥남부두에서 남쪽으로 피난 오는 길이었지. 지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우야?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머니 댁 앨범에 있던 그 사진이랑 똑같은데 지원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로 그녀의 할아버지를 닮은 청년이 피난민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박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군. 그분이 아내 증조부셨던 거였군.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박세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송 선생, 사실 내가 선생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네. 나는 선생의 성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이제야 확신이 들었어. 그는 천천히 침대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자네 증조부께서는 내 목숨의 은인이시니까. 지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기적 같은 우연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또는 이것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병원 규정을 어기고 세 사람은 박세연의 병실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부산을 강타한 밤이었습니다. 빗방울이 병실 창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센터의 대부분 직원들은 일찍 퇴근했지만 지원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박세연의 통증이 심해졌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회장님, 진통제 드릴까요? 지원이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박세연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요. 약은 됐소. 그냥 곁에 있어 주시겠소.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하게 들렸습니다. 지원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박세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현재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태풍이 온다고 해서 다들 일찍 퇴근했어요. 난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날이 생각나오. 지원은 그가 어떤 날을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며칠 전 민우와 함께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겠죠. 그때도 비가 많이 왔나요? 박세연의 눈에 갑자기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지원은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래, 1951년 1월이었어.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을 왔지. 그때 내 나이 겨우 4살이었어.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침묵 속에서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배에서 내린 후에도 우리 가족은 계속 남쪽으로 이동했어. 북한군이 빠르게 남하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병실 조명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정전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병실을 밝혔습니다. 아, 정전이 됐네요. 제가 랜턴을 가져올게요.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박세연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소. 이 어둠이 오히려 그날을 더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군. 지원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세연의 얼굴은 더욱 깊은 주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가족은 경상북도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북한군의 검문에 걸렸어.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젊은 남자들을 찾고 있었어. 징집하기 위해서였지. 우리 일행 중에는 젊은 남자가 여럿 있었는데. 박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어. 그가 바로 송철호 씨였지. 지원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송철호 씨는 우리 모두에게 마을 끝에 있는 폐가로 숨으라고 했어. 그리고 자신이 북한군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고 했지.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70년 전 그날의 비가 다시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폐가로 숨었어. 어머니는 내 입을 손으로 막으며 숨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밖에서는 박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원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어. 3번의 총성.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지.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송철호 씨는 북한군을 마을 반대편으로 유인해서 우리를 살렸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바친 거요. 박세연의 음성이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은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밤새 숨어 있다가 새벽녘에 그곳을 떠났소. 가는 길에 우리는 그의 시신을 발견했소. 얼굴이 평화로워서 마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듯이. 방 안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숨죽인 울음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소. 살아남은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 어떻게든 그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소. 박세연은 지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그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송철호 씨의 가족을 찾는 것이었어. 하지만 찾지 못했어.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선생이 내 병실에 들어섰을 때 난 직감적으로 알았어. 그의 피가 이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지원의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도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생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할아버지에 대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잃으셔서.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큰 번개가 번쩍이며 병실을 순간적으로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찰나에 지원은 박세연의 얼굴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70년의 세월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그분의 희생 덕분이었어. 내 사업의 성공, 내 가족의 행복, 모든 것이. 박세연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현 재단을 만들었어.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민우 군의 지원서를 보았을 때 종이라는 성에 눈길이 갔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사를 해보니 정말로 송철호 씨의 증손자더군. 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아들의 장학금, 자신이 박세연의 담당 치료사가 된 것.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선생님, 내가 그동안 당신의 가족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를 거요. 이제야 내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어. 정전이 끝나고 병실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밝아진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간과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만남 앞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태풍은 계속되었지만 병실 안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지원은 밤새 박세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70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화로운 얼굴로 말입니다. 새벽녘 지원은 병실 창가에 서서 비가 그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별들을 보며 지원은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생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지원은 센터에서의 근무를 마치자마자 곧장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해맑은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달리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김 간호사님, 어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는 지원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송 선생님. 어머님이 오늘 아침부터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갑자기 말씀도 더 또렷해지시고 계속 딸을 찾으셨어요.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졌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킨슨병과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의 대화가 불가능했던 어머니가 어머니의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늘 축 처져 있던 어깨가 오늘은 조금 더 펴져 있었습니다. 지원이 들어서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원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지원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어머니의 또렷한 목소리인지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지원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힘은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어제 꿈을 꿨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니 마치 어젯밤 박세영과 나눈 대화를 어머니도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에 관한. 지원은 천천히 어머니가 이해하기 쉽게 박세연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 할아버지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 그리고 박세연이 70년 동안 그 은인의 가족을 찾아왔다는 사실까지. 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어렴풋이 그날의 기억이. 지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그날의 기억이 있다니. 어머니도 그날 거기 계셨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3살이었어. 하지만 기억나. 비가 많이 오던 날 아버지가 우리를 숨기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기억이 마치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어. 어머니가 내 귀를 막아주셨지만. 어머니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원도 함께 울었습니다. 70년 전의 그 순간이 어머니의 어린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니. 그 후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 침묵이 방 안에 흘렀습니다. 지원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분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살아남은 그 소년이요. 이제는 노인이 되었지만. 어머니의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파킨슨병으로 굳어있던 표정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만나고 싶어. 그 사람을. 지원은 놀랐습니다. 몇 년간 거의 말씀을 못하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또렷하게 의사를 표현하다니. 네, 어머니, 박세현 회장님을 모셔올게요.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유일한 분이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불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지원은 어머니가 무엇을 하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조그만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풀자 안에서 작은 나무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준 거야. 손수 깎아 만든 작은 새. 지원은 어머니의 손에서 그 나무새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분명 솜씨 좋게 깎아 만든 작은 새 조각상이었습니다. 나무결을 따라 부드럽게 다듬어진 모양이 마치 날아오르는 새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손재주가 좋았어. 이 새를 주며 나에게 말했지. 언제나
자유롭게 높이 날 수 있기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원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작은 나무새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다니. 박세연에게 전해줘. 내 아버지가 그에게 준 두 번째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다니 기쁘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강렬했습니다. 지원은 나무새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꼭 전해드릴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밝은 미소에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박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어머니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송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그날을 기억하신다고요? 박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는 그날 3살이었대요.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하고 계세요. 내일 당장 찾아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박세연은 병원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왔지만 지원의 어머니 앞에 도착하자 천천히 일어나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송철호 선생님의 딸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원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노인의 눈에는 7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군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박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송철호 선생님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무 새 보여드려. 지원은 조심스럽게 나무새를 박세연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에요. 박세연은 나무새를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그 작은 조각품에 담긴 의미가 그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 아버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요. 어머니의 말에 박세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철호 선생님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송철호 희생 기념 재단을 설립해 그분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머니는 하루하루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때로 우리를 속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의 나무새처럼 이제 그들의 이야기도 자유롭게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바다봄 실버케어 재활센터의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죠. 박세연의 병실에도 그 따스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봄 기운과는 반대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지원이 병실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박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몇 주 사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소. 송 선생 봄 햇살이 참 좋구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기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박세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요. 척추 손상으로 시작된 문제가 이제는 여러 장기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박세현과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은인이자 이제는 지원 가족의 은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오늘은 어머니께서 안부 인사를 전해 오셨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박세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 참 다행이군요. 제 치료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지난달 박세연은 지원의 어머니를 위한 최첨단 파킨슨병 치료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송철호 희생기념재단의 첫 사업으로 지정했죠.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해요. 민우가 직접 참여하고 있어서 더 의미가 깊네요. 박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송 선생, 내게 종이와 펜을 좀 주시겠소? 지원은 의아했지만 요청대로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박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적어드릴까요? 박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하오. 마침내 그는 종이를 접어 지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오. 하지만 내가 떠난 후에 열어보시오.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선물이라니.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박세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 선생,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요. 우리 둘 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남은 시간이 몇 주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송철호 선생님을 만난 그날 내게 두 번째 생명이 주어졌어. 그리고 당신을 만난 덕분에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 박세연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지원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이해가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세연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지원과 어머니 그리고 민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송철호의 딸인 지원의 어머니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 이제 그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어 기쁘오. 장례식은 소박하지만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장례치고는 언론의 관심도 적었습니다. 그것이 박세연의 마지막 바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지원은 박세연의 변호사에게 호출되었습니다. 민우와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박 회장님의 유언장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그는 공증된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세연 회장은 자신의 전 재산을 송철호 희생기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송지원님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원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이라니. 박세연은 한국의 50대 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송지원님의 어머니를 위한 최첨단 파킨슨병 치료 센터 설립과 송민우님의 건축 경력을 위한 특별 기금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지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이 직접 송지원님에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세연이 마지막으로 썼던 그 편지가 있었습니다. 송 선생님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은 아마 많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왜 당신의 가족에게 이런 큰 유산을 남겼는지.
그것은 단지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희생의 정신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송철호 선생님의 희생에 가장 어울리는 유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현 올림. 1년 후 부산 해운대에는 송철호 희생기념 재활의료센터가 웅장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직접 설계한 건물은 마치 날아오르는 새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나무새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었죠. 센터 로비에는 송철호와 박세연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유리 케이스가 있었고 그 안에는 송철호가 딸에게 남긴 나무새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이제 센터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혁신적인 재활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표준이 되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파킨슨병 증상은 최첨단 치료 덕분에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휠체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센터 개관식 날 지원은 로비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세대를 넘어 희망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송철호는 70년 전 낯선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박세연 회장님을 통해 다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센터는 그 희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원은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줄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해외에서 성공적인 건축가로 자리매김한 민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센터의 직원들과 환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희생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센터 개관 이후 지원의 재활 프로그램을 받은 환자들의 회복률은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그녀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센터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업무를 마친 지원은 센터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우가 설계한 이 공간은 환자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 중앙에는 할아버지의 나무새를 본떠 만든 커다란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지원은 조각상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 15년간 평범한 물리치료사로 일하다가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이렇게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팡이만으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느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마치 한 마리 새가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희망차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작은 채널에
많은 힘이 됩니다.